네, 오늘은 뉴스픽하고 트위터 그 우리 메인방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클릭에 해당되는 부분에 수익을 주는 구조인 뭐 CPC 같은 구조에서는 수익이 꽤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배포를 하냐가 문제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제 수거, 그 다음에 벤이나 또는 뉴스픽에서의 그 수익을 안 주는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거 해보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뉴스픽을 발행을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발행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순서는 일단 뉴스픽부터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석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냐면, 오늘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이 그 셀레니움이 아니라 리퀘스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방법을 두 개 다 사용했거든요. 뉴스픽이랑 트위터. 근데 트위터를 API 받는 게 지금 전화번호 인증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퀘스트 방법을 그냥 사용해서, 여러분 제가 드린 코드를 그냥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API에 대한 승인을 못 받으신 분들도 트위터에다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뉴스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링크들을 이제 막 따잖아요. 보통 링크는 이게 눌러서 뉴스픽의 구조를 잠깐 볼까요? 뉴스픽 파트너 보면, 네, 뉴스픽 구조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눌러야지만 이 주소가 복사되면서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일일이 복사를 하려면 다 눌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눠드리는 코드에 그 뉴스픽 링크 제너레이터 부분만 가져가시더라도 사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응용 플랫폼으로 트위터까지 얹혀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픈방 들어오셔서 들어오셨네요, 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가파이어님, 엠잠너님, 후지님, 오님, 코리니코드님, 코리니님, 코리니코드님이랑 코리니님이랑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간 용감한 벨류가님 자리 있으시면 메인방에 있는 닉네임으로 변경 부탁드리고요. 낭만고양이님, 구글초보님, 무뎌진 소세지님, 열정파파님, 양파일린, 탐금님, 구름님까지 오셨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스픽의 그 링크들을 가져오는 제너레이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다가 발행을 하는데 API가 없었을 때 우리가 리퀘스트라는 방법, 셀레니움이 아니라 리퀘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물론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는 이제 웬만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분석한 거는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카테고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카테고리 선택하면은 어디 볼까요? 이걸 다 지우고, 이게 지금 우리 뉴스픽에 로그인을 해서 F12번 있죠? F12번. F12번이 뭘까요? 네, F12번. 저기를 쓸게요. 메모장을 하나 열겠습니다. 네, F12번 있잖아요. F12번.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펑션 키 F12번을 눌러주시면 크롬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도구 더보기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긴가요? 개발자 도구. 요거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이쪽 화면이. 전체적인 거는 맨 처음에 엘리멘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해당 HTML에 분석된 정보들, 그 다음에 CSS 정보들,
컬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진과 보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해당 크롬뿐만 아니라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나 다른 곳에서도 사파리나 이런 곳에서도 개발자 도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쓰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패킷들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개발자 도구고요. F12번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셀레니움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도 클래스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F12번을 해서 이 클래스라든가 태그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엑스패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은 리퀘스트니까 네트워크라는 탭에 가서 그 행위를 살펴볼 거예요. 이 엘리멘트는 이 HTML 구조를 나타낸다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그야말로 이 브라우저인 클라이언트와 서버인 이 우리가 열려고 하는 뉴스픽 서버와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킷들을 갖다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클리어 시켜버리고, 이게 클리어거든요. 클리어 시켜버리고, 일단 뉴스픽에 들어가면 일단 이게 이 탭으로 구성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을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여기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컨텐츠라고 하는 게 하나 패킷이 날라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맨 처음에 이 F12번을 누르고 아마 올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타 그림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 패치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헤더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요 패치하고 요거 주셔서 패키지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큼세포 뭐 이거 누를 때마다 지금 뭐가 날아가냐면 컨텐츠 리스트들이 날아가요. 이렇게 여기 보면 중간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건 모르겠고 컨텐츠 리스트들이 날아갑니다. 컨텐츠 리스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컨텐츠 리스트라고 하는 거였고 레커먼드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천 10가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추천이 되는 그 뉴스픽 링크들이 포진을 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컨텐츠 리스트들은 이 이후에 이제 요 밑에 내려가는 곳에 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죠. 보니까 하나만 더 정확히 까볼까요? 0번째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은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URL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링크라든가, 그죠? 링크라든가. 근데 이 링크는 단축 링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링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눌렀을 때의 링크는 아니지만 원본 링크, 오리지널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서 이 링크를 오리지널 링크를 따서 오리지널 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따서 이 링크 만드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 컨텐츠들에 대한 그 해당 단축 링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이 컨텐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상으로 이걸 그대로 옮겨 볼게요. 코드상으로 보면 뉴스픽에 대한 로그인하고 카카오 로그인이라든가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뉴스픽 인포를 가져옵니다. 뉴스픽 인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인포를 가져올 때 이 컨텐츠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get 뉴스픽 링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링크 생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볼 건데,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뉴스픽 컨텐츠들을 가져오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자 볼까요? 살펴보면
하나 컨텐츠 리스트를 보면, 자 리스트를 보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네트워크 탭에 이 프리뷰 탭 말고 다른 것들도 다 분석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헤더에 들어가 보시면 헤더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리퀘스트 헤더라는 게 있고 리스폰스 헤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패킷은 패킷 타입이 포스트 타입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패킷 타입을 나뉠 때는 포스트 타입하고 겟 타입이 있어요. 리퀘스트에는 지금 다 모르시는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용어만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 그 그러니까 포스트하고 겟 방식 HTTP 통신을 할 때 쓰이는 포스트하고 겟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패킷, 즉 컨텐츠 리스트에 대한 패킷은 포스트 방식으로 패킷을 주고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URL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따라와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https partners newspeak kr main.content list까지 돼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웬 물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보들. 그래서 페이로드에 가보시면 그 정보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정보인 채널 넘버. 채널 넘버는 이거 지금 여기 뒤에 그 URL 보면 24번이 되어 있죠. 즉 유머는 24번이에요. 스토리 들어가시면 다른 번호가 있고요. 은금세포 가면 다른 번호가 있어요. 그게 카테고리 정보의 카테고리 넘버거든요. 그런 넘버들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스위치는 펄스로 되어 있고 토탈 로우는 뭘로 되어 있고 뭘로 되어 있고 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동일하게 가져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get content num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 개수를 우리가 앞서서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약에 10개를 가져온다 라고 지정을 해 두시면 이 지정된 건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요. 지금은 30개로 되어 있네요. 30개 너무 많으니까 뭐 10개만 합시다. 10개.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아까 컨텐츠 리스트를 볼 때 컨텐츠 리스트를 볼 때 뭐가 있었냐면 프리뷰에서 컨텐츠 리스트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컨텐츠에 어디 갔죠? 샘플 예, 리커먼드 그 리스트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내가 쓴 컨텐츠 넘버인 10개를 쓰면 10개의 컨텐츠 리스트를 가져올 텐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리커멘드 리스트까지 추가가 돼서 20개 정도로 해서 올 수가 있고요. 내가 비록 10개를 컨텐츠를 받아와라 적었지만 리커멘드 리스트가 같이 따라 붙는다고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는 거가 좀 있죠. 이게 붙은 리스트가 있고 컨텐츠 리스트 보면 안 붙, 여기 있네요. 리커멘드. 근데 컨텐츠 리스트면 여기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제너럴 컨텐츠 같은 경우에 개수를 적어준다는 거죠.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쵸. 방구름님이 저 부연 설명을 해주셨네요. 개발자 도구 키는 예, I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그쵸? 방구름님 그쵸? 예. 포스트 겟 방식 그쵸? 포스트는 암호화 방식, 겟 방식은 오픈되어 있는 거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이 조금 더 보완이 돼 있다. 예, 보완이 돼 있다. 이걸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튼간 포스트 방식이 좀 더 보안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보내는 방식이 포스트 겟 방식이죠. 자, 그다음 보면 그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날아가죠. 지금 보니까 채널 넘버하고 지금 어디 봐서 지금 한 거죠. 헤더의 리퀘스트 URL이랑 리스 그 프리뷰가 아니라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싣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트워크로 더 말씀드리면 보통 데이터를 보낼 때 하나의 패킷에는 헤더라고 하는 거하고 이 데이터를 싣는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뭐 OSI 7레이어 막 이렇게 막 다 나오는데 그건 뭐 강의 수준이고 정말 그 수업 강의 수준이고 그 패킷들을 하나 구성하려면은 일단 크게는 헤더하고 페이로드가 나눈다. 페이로드에는 데이터를 싣는 부분이고 보통 우리는 파라미터 요소를 갖다가 넣어줘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넣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고 헤더 부분에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포스트 방식이냐 뭐 컨텐츠 타입 랭스 헤더 랭스라든가 뭐 너 유저 에이전트 타입이라든가 쿠키 정보들 이런 쿠키 정보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잡다 이런 것들 실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부분은 페이로드에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두 개를 섞어서 두 개의 URL하고 페이로드 방식을 섞어 가지고서 여기 지금 구성을 해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내는 방식인 함수 사용법은 그냥 파이썬 방식이니까 파이썬 방식으로 그냥 쓰셔서 날리시면 되고요. 포스트로 날리시면 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세션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받아온 정보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받아온 정보가 결국에는 이 프리뷰에서 이런 정보들이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파싱하는 과정입니다. 이 파싱에 대해서는 설명을 굳이 안 드릴게요. 이게 리스트 구조고 기본적으로 제이슨이나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는데 그런 것들을 파싱하는 방법이에요. 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 구조가 뭐 XML이다, 제이슨이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파싱하는 방법은 그냥 구글링에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간단한 리스트하고 뭐 딕셔너리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파이썬을 이해를 하셔도 파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싱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뉴스픽 인포에서 가져오는 정보들, 뉴스픽 인포에서 컨텐츠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쭉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죠. 그죠? 가져온 거가 다죠. 그죠?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컨텐츠 NID라고 하는 거하고 뭐 provide number, recommend type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장된 것을 이용을 해서 어디서 쓰이느냐 뉴스픽 링크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뉴스픽 링크를 생성할 때는 한번 볼까요? 뉴스픽 링크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 링크를 생성할 때 어떤 것들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 클리어 시키고요. 링크를 생성하겠습니다. 10시 25분. 예. 링크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주면 끝이잖아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를 눌러보니까 여기 헤더 정보들이 있고 페이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상태로 해서 리스폰스로 결론적으로 이게 오거든요. 이게 와요. 근데 코드에서 한번 보면 코드에 뒤에 가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링크는 단축 링크는 HTTPS 요거 이렇게 링크 한 다음에 이 정보가 뒤에 붙는 거예요. 이 정보가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갖고 하나의 단축 링크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뉴스픽 링크에서 실제 개인 정보가 담겨진 그 단축 링크로 만들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정보를 얻으려면 이게 데이터 즉 요거를 이 정보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헤더와 페이로드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헤더의 구성을 일단 보시면은
이게 아까는 포스트 방식이 쓰였죠. 여기는 get 방식이 사용이 되었고요. 약간의 구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포스트 방식에서는 request URL만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 request URL에 다음과 같이 그 파라미터 값이 직접적으로 붙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방식보다 get 방식이 좀 보안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보안이 강하다, 약하다? 이건 나중에 좀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리퀘스트 URL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쭉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날려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날려볼까요? 예, 그냥 이게 지금 날라갈 테나? 날라가나? 안 날라가겠죠. 이게 지금 세션 방식으로 쿠키가 없기 때문에 그냥 URL HTTP 그러니까 그냥 브라우저에서 날리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쿠키 정보가 따로 있었는데 쿠키도 따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날리면 된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 페이로드에는 아까 보시면 여기 NID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아까 컨텐츠 리스트에서 정보를 가져왔어요. 컨텐츠 리스트하고 리커멘드 리스트하고에서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에 이 내용이 여기 앞에 헤더스에 보면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쿼리 스트링하고 여기 NID부터 여기부터예요. 근데 못 알아먹는 막 이상한 걸로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프리로드 아니 페이로드 가면은 여기는 NIC 뭐 이렇게 좀 알아먹겠잖아요. 이게 펭귄 표시도 있고 알아먹게 좀 적혀져 있는데 이 헤더에 가면 이런 식으로 막 못 알아먹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거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디코딩, 그러니까 URL 디코딩, 그러니까 인코딩이 됐다고 표현을 하죠.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해요. 인코딩된 형태의 URL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뉴스픽을 분석할 때 이거를 일부러 제가 그 인코딩을 디코딩 해가지고서 뉴캐스트를 날려줬더니 그 뉴스픽에 대한 링크가 잘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 수익이 전혀 안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탐탐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탐탐님 맞나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디코딩 형태가 아니라 인코딩된 형태로 그대로 날려줘야 되더라고요. 따라서 코드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막 이렇게 그 못 알아먹는 뭐 이상한 글씨들 26, 막 26이 사실은 이게 그 펭귄 표시거든요. 펭귄 표시를 이제 인코딩 했을 때 그게 이제 16진수로 해갖고 아마 나오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날리고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값은 아까 컨텐츠 리스트에서 뽑아온 값들입니다. 이런 것들. NID 리스트라든가 이런 리스트. 저도 사실 이걸 100%뭐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뭐 NID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저도 100%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롬에서의 분석된 요 크롬 창에서의 이 네트워크 섹션에 분석된 어느 정도까지만 분석해서 이 패킷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맞춰주려고 노력만 한 거예요. 노력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링크 뽑는 데에는 요 get 방식인 요거와 같은 형태로 해서 꾸며 갖고 보내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txt인 즉 리스폰스인 요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단축 링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근데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게 지금 보면은 이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중간중간 세션 포스트 겟 막 바꾸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세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션 날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션이라는 정보가 보이는데 이 세션이라는 정보는 이 어디서 생성되냐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get cookie session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성이 돼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쿠키라고 하는 것도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 쉽게 말해서 뉴스빅 파트너를 열잖아요. 그럼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어떤 이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로그인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열었던 정보들이 저장이 일부분 클라이언트에 돼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이 다음번 리퀘스트, 다음번 똑같은 이 페이지, 전체 페이지를 가져올 때 우리가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리퀘스트에서 가져오는 그 성능의 저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쿠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쿠키의 정보들을 보통 클라이언트 따윈 브라우저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설명드릴 거는 로그인 정보예요. 로그인 정보. 이 로그인 정보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 헤더 정보 보면은 여기에 쿠키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리퀘스트 헤더에 이 쿠키 정보들이 날라가요.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 개인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 로그인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내가 이 크롤링을 하는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로그인을 해가지고서 그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클릭을 막 하고 막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셀레니움 방식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 리퀘스트에서는 로그인 상태인 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션 정보, 세션이라고 표현되는 이 쿠키 정보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방법들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간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 쿠키를 이 보존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세션이라는 정보를 만들었어요. 즉 쿠키 정보를 따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get cookie session이라는 곳에 get URL 해서 URL 정보를 가져오고 이 쿠키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쿠키들. 그냥 단순히 몇 줄 안 되거든요. 몇 줄 안 되는데 쿠키 정보들을 저장한다.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쿠키 정보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쿠키 정보는 로그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가 로그인을 했고 정당한 사용자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정보들을 갖고 있겠죠. 내 링크를 만들어준다거나 내 컨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내 로그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뭘 설명드리려다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세션을 갖다가 보통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세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뉴스픽에 대한 그 쿠키 값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트위터도 로그인을 한 상태인지 알려주는 그 상황에서 트윗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메인문을 보면, 밑에 메인문을 보면 이 세션이 뉴스픽 세션하고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지금 보면은 뉴스픽 세션하고 지금 get cookie 세션에서 파트너 뉴스픽 URL을 날려서 뉴스픽 세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트윗 세션이 있어요. 트윗 세션을 만들어서 내 로그인 정보를 알려놓은 상태에서 패킷들에 대해서 패킷을 포스트한다든가 겟한다든가 이렇게 방식을 취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이건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아는 방법은 이 쿠키 정보를 저장을 세션이라는 변수명에 저장을 한 상태에서 get이라든가 포스트 방식을 썼습니다. 트위터를 이제 분석해 볼까요? 이제 뉴스픽은 그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왔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볼까요? 트위터는 트위터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즉 트위터에 대한 로그인 정보들을 만들어주고, 그 로그인 정보들에 의해서 트위터 라이트를 합니다. 트위터 라이트는 한번 트위터를 한번 볼까요? 트위터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하나의 글을 써보면 되죠. 이거 날려버리고 클리어 시켜버리고, 마찬가지로 개발자 모드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트워크의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 크롤링 하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크롤링은 셀레니움부터 시작을 보통 해서 재미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셀레니움은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매우 재밌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HTML을 배우듯이 매우 재미있어서 셀레니움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이제 패킷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 요거는 약간 뭐 크롤링으로 따지면은 중급 정도 될까요? 저도 크롤링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중급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트위트 테스트를 한번 날려볼게요. 왜냐하면 날려야지 우리가 패키지 분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트윗을 한번 날려볼게요. 트윗을 날려보니까 딱 보이는 게 create tweet이라는 게 있네요. create tweet이라는 게 있어서 이 트윗 정보를 갖다가 헤더 정보는 이렇고 리퀘스트 헤더 정보는 이렇고 매우 복잡해요. 맨 처음에 이게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페이로드를 한번 볼까요? 페이로드를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막 뭘 알려주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건 트위터는 처음에 이걸 할 때 이거 안 되겠구나 했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그냥 똑같이 날려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트윗 텍스트에 지금 이게 아까 쓰였던 이것들이 보이죠. 이것들이 보이고 그다음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영향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이것들은 동일하게 맞춰서 리퀘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리퀘스트에 대한 답은 뭐 별거 없어요. 리스폰스로 뭐 이런 것들이 온대요. 리스폰스로 뭐 이런 것들이 와요. 난 리스폰스 중요하지 않고 일단 리퀘스트에 대한 헤더하고 페이로드만 채워주면 된다. 페이로드는 아까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채워줬어요. 어디 보면은 볼까요? 트위터에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건 보통 파람스라고 하는 여기에다 채워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페이로드, 어떤 패킷의 데이터 이런 것도 동일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블라블라 막 적혀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보이셨던 여기 true false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만들어줬어요. 그대로 만들어줬어요. 파라미터의 형식에 맞춰서 그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대로. 다음에 문제는 헤더 부분이었어요. 헤더 부분. 이 헤더 부분이 좀 까다로운 게 있더라고요. 이 헤더 부분에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영향이 없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CTO라고 하는 게 있고요. CTO. 이 CTO라는 정보는 쿠키에서 정보를 빼오더라고요. 쿠키에서. 그래서 세션에 쿠키스에 CTO라는 정보가 있니? 정보가 있으면 가져와 봐. 한번 볼까요? 헤더 부분에 있나 볼게요. 헤더 부분에 우리가 쿠키 정보가 여기 있잖아요. 쿠키라고 하는 것들. 쿠키는 로그인 세션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CTO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는. 일단 CSRF 토큰이라고 하는 게 토큰의 일종, 즉 어떤 패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의 구성은 세션인 쿠키에서 이 정보를 보고 가져온다고요. 이 정보를 보고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따로 하나가 이 정보가 보고 가져오고 또 따로 중요한 게 하나가 보통 우리가 HTML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할 때 보통 토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토큰 중에 베어러 토큰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뭐 베어러 토큰에 대해서 상세히 더 설명드리려면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베어러 토큰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다를 거라서 제가 베어러 토큰이라고 하는 게 제 베어러 토큰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배웠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코드를 받으시면 이 베어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직접 넣으시면 될 거예요. 어디 있냐면 우리가 테스트 쓰고 트윗 날렸잖아요. 그래서 헤더 정보에서 패킷 정보를 보니까 이 헤더스라고 하는 부분에 리퀘스트 헤더의 부분에 여기 나와 있어요. 베어러 이렇게 베어러 헤더인 요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요. 여러분 개인 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자, 개인 거기 때문에 개인 것으로 교체 변경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게요. 이거는 개인 거예요. 개인 거. 사실 근데 이게 쿼리 아이디라고 하는 것도 개인 건 줄 알았는데 이건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쿼리 아이디는 어디서 쓰냐면은 이 API 트위트 한 다음에 우리 지금 해당 정보 보면은 API 트위트 한 다음에 여기 쓰였죠.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쿼리 아이디인데 이 쿼리 아이디는 크게 패킷에 대한 리스폰스인데 영향은 없더라고요. 영향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create 트위터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 구성하고 헤더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션에 있는 쿠키 정보의 중에 CT0이겠죠. CT5가 아니라 CT0 이 정보를 채워서 보내면 리스폰스가 OK 사인이 나면서 우리가 트윗을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제가 글이 뭐가 있냐면 아까 테스트 했던 거 딜리트 시켜버리고 테스트 했던 거 딜리트 해버리고 어, 어, 뭐 이런 것들이 12시간 전에 이게 뉴스픽에서 생활픽이라 이게 주제별로 해서 전 랜덤하게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 메인문 보시면 맨 처음에 뉴스픽에 대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랜덤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만 추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카테고리 보면 카테고리 랜덤 레브라고 해서 true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false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써놓은 여기 정보, 요 아래 정보에 의해서 그것만 발행을 해요. 그것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true로 해놓는다면 여기에서 랜덤하게 그냥 뽑혀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할 수 있고 랜덤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원하는 카테고리를 여기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 땡땡 표시에다가 유머라든가 스토리, 인컴 세포, 아이돌 뭐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날리면 되는 식이죠. 혹시 여기 하시는데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한번 중간 체크를 좀 할게요. 탐구님, 아까 탐구님까지, 방구름님, 필수태그님, 원하는대로님, 조제님, 양파일님님, 센트스, 제가 그 메인 방에 있는 아이디도 좀 변경을 부탁드릴게요. 센츠? 센츠님이 있긴 있네요. 센츠님이 있긴 있었군요. 네. 양파일님 계시겠죠? 양파일님 있고요. 네. 메인방에 있는 걸로 변경해 주시고요. 아까 변경 안 하셨던 용감한 벨루가님 가능하시면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해요. 다시 한번 메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메인문은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입니다. 파이썬의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으로 시작을 하죠. 변수들이 막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가 초기화가 되는데 초기화가 되고서서 크롬 드라이버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크롤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크롬 드라이버는 구글에서 크롬 드라이버라고 치면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버전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으나 이걸 매번 받기 뭐하니까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니셜 보면 이니셜 뉴스픽 말고 드라이버 이닛 부분 가보면 이거를 오토 인스톨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이걸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걸 수동적으로 받는 게 매우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받아오게끔 하는 거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사용을 하니까 어떤 그분한테 직접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를 했는데 하여튼 이거 두 가지 오토 인스톨러가 약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신 게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오토 인스톨러에서 인스톨을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크롬 드라이버는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떨구는 오브젝트는 그 드라이버로 해서 리턴을 시켜주면은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서 뭐 셀레니움의 클릭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라이버의 get이라든가 드라이버의 어떤 패킷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버, 뭐 get, post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뭘 설명드리려다가 하여튼 구성은 그렇고요. 이니 드라이버 메인문 설명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저는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구글을 열어서 해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저는 닫아요. 그냥 닫고 여러분들은 열어서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롬 드라이버 이닛 시킬 때 또 하나 트릭이 발생을 하죠. 어떤 트릭이냐면 크롬 드라이버 이닛 할 때 어디 갔어요? 네, 크롬 드라이버 이닛 할 때 여기에 크롬 드라이버를 오토 인스톨러 하는 로직도 있지만 하나의 로직이 더 있습니다. 이 디버깅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버깅 모드. 디버깅 모드는 제 블로그에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설명을 좀 해놨기 때문에 요걸 참고하셔서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 디버깅 모드로 해서 열면은 이 해당 크롬에서의 그런 로그인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내 개인 정보들 등등이 모두 이 정해놓은 C 밑에 템프 파일 이거는 아무거나 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임시 파일 안에다 저장이 다 돼요. 우리가 기존에 이 크롬을 깔면은 크롬에서 사용되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를 아예 새로 띄운 다음에 그 새로 띄운 것에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요. 뭐 비밀번호도 저장을 하는 컨셉으로 가면 비밀번호도 다 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우회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캡차 때문에 그랬거든요. 캡차. 그것도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캡차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안상의 우회를 할 때 많이 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그인 섹션들이 정보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즉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주석을 처리해 놨어요. 주석을 처리한다는 건 아예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파이썬에서 주석은 우물정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냥 열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로 뉴스픽을 만드셨으면 카카오로 열면 되고 구글로 만들었으면 구글로 이 해당 주석을 없애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없애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저는 계속 주석을 두 개 달고 로그인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로그인을 안 한다고. 로그인을 안 하게 되면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거 한번 찍어 드려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파워쉘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넣으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그 세션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션이래. 디버깅 모드의 크롬 브라우저를 열 수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보면 45번 포트로 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45번 9245 그냥 구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야기에는 포트 번호까지도 설명드리기 뭐하니까 일단 이거 구분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45번 9245번을 갖다가 열면은 이 브라우저가 열리겠죠. 네, 브라우저가 열려요. 이거는 새로운 브라우저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미리 뉴스픽에도 로그인 해놓고 트위터에도 로그인 해놓고 카카오에도 로그인을 해놓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새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열면은 로그인이랑 로그인을 다 해놓은 그 크롬 창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걸 끄고서 여기서 이 디버그 모드로 해갖고 이 창을 띄우면 로그인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하루 정도 그 로그인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로그인을 하는 과정 없이 여러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음, 음. 그래서 보통 저는 저런 식으로 띄워서 여기서 파워쉘에서 저런 식으로 창으로 띄워 놓은 다음에 로그인이나 로그인은 싹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코드에서는 이 부분을 막습니다. 막고 바로 뉴스픽 로그인으로 넘어가서 로그인 하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돌려볼까요? 그렇게 뉴스픽 로그인 한 다음에 뉴스픽 세션 가져오고 뉴스픽 세션 가져온 걸로 뉴스픽 정보와 링크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 대한 세션 정보 즉 쿠키에 의해서 받아온 세션 정보로 해서 트윗을 시켜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또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자 이 내용만 보시죠. 화면을 보지 마시고 화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또 이거 화면이 우리가 그 쿠키 정보를 가져올 때 세션 정보는 로그인을 살짝 한 다음에 셀레니움으로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과정은 셀레니움을 거치는데 그 셀레니움을 통해서 얻은 그 이 쿠키 정보들 있잖아요. 이 쿠키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 창은 크롬 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로즈 시켜줘도 되는데 일단 트위터까지 필요하니까 쿠키 정보도 갖고 왔죠. 지금 뉴스픽 쿠키 정보도 갖고 와서 그 쿠키에 대한 세션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는 10개라고 제가 컨텐츠 리스트를 정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일반 컨텐츠 플러스 추천되는 레커먼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된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뉴스픽 단축 링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트윗을 해야 되니까 트위터에 대한 세션 정보, 쿠키 정보에서 가져온 세션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세션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 세션 정보를 이용해서 발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1분 단위 지금 1분으로 돼 있죠. 1분 단위로 트윗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설정은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습니다. 타임 부분은 코드의 윗부분이 여기 즉 트윗 발행 간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스픽 링크에 대한 타임 즉 뉴스픽 링크를 얼마만큼 뉴스픽에다가 그 링크를 몇 초마다 그걸 요청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페이지 이제 뉴스픽 페이지라든가 구글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 뭐 로그인을 위해서는 페이지를 띄워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쿠키 값 얻기 전에 그런 그 페이지 뜰 때의 웨이팅 값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슬립 타임은 0.5초로 걸어줬습니다. 이거는 코드 따라가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은 진짜로 발행이 됐나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발행이 됐나요?
이 트윗이 아닌가 보네요. 이거 어디다 발행하고 있지? 이 트윗이 아니네. 제 트윗이 여러 개라서 잠깐만. 연예가 화제. 연예계 화제. 맞네요. 강호동 이게 여기 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발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이 아닌 그다음에 강호동 그다음에 여기 아마 새로 고침하면 나오겠죠? 홈. 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트윗할 때의 주제 이런 문구들은 어디 있냐면 문구들은 이 트윗 라이트에 가면 문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뉴스픽은 제가 그 뉴스픽 그 공정위 문구는 달지 않았습니다. 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하고 타이틀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컨텐츠 그 쇼턴시킨 리스트, 쇼턴시킨 그 URL 링크로 구성을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이 무슨 파트인지, 무슨 카테고리인지,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링크를 해서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바꾸시면 되고요. 저랑 또 너무 똑같아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다 볼까요? 잠깐 뭐 어떤 분들이 또 들어왔나? 예, 17분이 참가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효율을 말씀드리면 뉴스픽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픽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했잖아요. 뉴스픽에 대한 것은 이 발행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뉴스픽이 쭉쭉쭉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저는 프로그램 짜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 하고 있지만 여기에 말씀드리는 이 링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들 카테고리별로 트윗 하나의 카테고리 해가지고서 발행을 쭉 시켜버리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현재 랜덤으로 해갖고 하나씩만 발행을 하는데 그렇게 발행하면 쭉 늘긴 할 텐데 오늘 메인방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뉴스팩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 집단 지성이 필요하죠. 일단 여기서는 트위터에 포스팅하는 부분, 트위터에 트윗하는 코드와 뉴스픽에 제너레이트된 뉴스픽 링크를 따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함수 부분만 따서 붙이시면 되니까 그죠? 이 함수 부분만 따서 링크 인포라고 하는 거하고 링크 따는 부분만 따서 붙여주시거나 트윗하는 부분만 따서 붙이시면 사용하시면 되니까 사용을 해주시고 우리는 계속 더 집단지성을 이용을 해서 뉴스픽에서 수익을 아무 일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모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걸 원했고요. 물론 수익을 막 100%막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면 아직 쓰이진 않는데 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따로 어디 갔을까요? 따로 제 블로그 예, 따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을 예,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드릴 테니까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 뭐냐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그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서버 쪽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그 구성,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한다든가 달리, 그러니까 HTML의 형태가 달라진다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것이 유저 에이전트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서버 측에서 이거는 보시네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랜덤하게 만들 수 있는 유저 에이전트 부분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랜덤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가끔씩 랜덤이 좀 안 맞을 때가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서의 장점은 그 보스로 어, 안 느끼게 한다는 거 하고, 내가 한 기계에서 계속 컨트롤을 해서 그거를 보스로 실제적으로 하나의 기기에서만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서버에서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걸 랜덤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본인의 유저 에이전트를 확인하려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나오는 게 본인에 대한 거거든요. 아까 개발자 도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에 대한 개발 유저 에이전트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냥 랜덤하게 하기 싫다고 하면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거를 풀고 요거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좀 길어졌네요. 이제 코드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활용 잘 해주시고 응용을 해서 좀 더 나게 더 바꾸시고 어드밴스 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질문, 예, 요거파이어님 질문 주세요. 오늘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리퀘스트라고 설명드리기에는 1시간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짧고요. 간단한 예제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워낙에 뉴스픽하고 이제 트위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헤더 구조나 이런 게 매우 복잡했어요. 음. 디버깅 모드요. 디버깅 모드. 크롬 드라이버가 아닌 크롬 EX 파일을 디버깅 모드 적용. 이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롬 드라이버는 무조건 크롬 드라이버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오토 인스톨러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다운 받게만 한 편의를 제공한 거지. 크롬 드라이버는 동일한 거고요. 그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디버깅 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여기 코드를 잠깐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디버깅 모드. 즉, 내가 크롬을 띄울 때, 크롬 드라이버를 띄울 때, 옵션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엔 헤드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 창을 크게 하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 옵션에다가 나는 크롬의, 크롬 exe 파일을 9245라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9245라는 포트를 사용을 해서 열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잠깐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못했네요. 디버깅 모드 질문. 크롬 드라이버가 아닌 크롬 exe 파일에 디버깅 모드를 적용하는 크롬 드라이버가 아닌? 아니에요. 크롬 드라이버에 적용하는 게 맞죠. 봐봐요. 여기 봐봐요. 크롬 드라이버에 크롬 옵션을 붙여가지고서 띄워주는 건데 그게 포트
포트 9245번으로 해서 열리게끔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설명이 되나요? 이, 이게 설명하기가 매우 힘드네요.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부분은 서브 프로세스로 그냥 exe 파일을 띄워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브 프로세스라고 해서 서브 프로세스를 띄우는 거라서 그냥 단순히 크롬 exe 파일을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띄울 때 물론 디버깅 정보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 네, 띄우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이죠. 맥 정보까지 띄우는 부분이고, 그 띄워진 9245번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127.0.1 9245번 하고 크롬 드라이버랑 연결해 주는 거죠.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 그 크롬 브라우저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지정을. 크롬 브라우저는 9245번으로 만들어진 크롬 브라우저. 그 크롬 브라우저 9245번으로 만든 크롬 브라우저는 이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헷갈리네. 설명을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 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매우 힘드네요. 다시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9245번으로 띄웠거든요. 그 9245번을 컨트롤 하려니까 크롬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크롬 드라이버에게 어떤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 할래를 알려주는 거죠. 9245번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네. 따로 플러그인 임포트 시키는 거를 말씀하실까요, 구름님? 따로 주요하게 제가 따로 특별하게 쓰였던 것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크롬 드라이버의 오토 인스톨러 말고는 크게 별거 없죠? 네, 별거 없는 것 같죠? 네, 별거 없는데, 네네, 별거 없습니다. 이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따로 특별히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제 밑에다가 스케줄러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메인만 열면은 메인으로 해서 바로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1시간마다 이 작업을 수행을 하려면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스케줄링에서 계속 그거를 띄울 수가 있는 스케줄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바로 실행하려고 메인문을 바로 걸었고요. 이 메인문을 실행을 할 때 넌 몇 시에 실행하려고 하냐 이걸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 스케줄러가 말썽일 때가 있긴 있는데 뭐 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크론을 사용해도 되고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를 사용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네,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어려웠어요. 제가 따로 시간이 되면 그 간단한 리퀘스트, 아주 쉬운 리퀘스트,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에서 받아온 정보를 가지고서 파싱하는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는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페이스북을 탐탐님과 마크님이 막 열심히 하셔서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탐탐님처럼 막 댓글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에 트윗이래요. 포스팅하는 API 사용 방법, 그다음 API를 승인받는 과정. 그게 약간 토큰 값이 잘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과정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다음에 가질게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열정파파님 어렵습니다. 이거 오늘 보면 되게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런 크롤링 과정에 몇 번 이 리퀘스트 방법을 해보면 어 그러니까 눈이 좀 나빠져요. 예, 눈이 좀 나빠지는데 리퀘스트 방법 해보면 이 크롤링의 또 다른 맛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로그인 미리 해두는 거 보여주셨는데요. 파이썬 로그인 해두고 웹브라우저 끄고 프로그램 아, 아, 아. 웹브라우저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 창이 뜨는 걸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죠? 창이 로그인 창이 카카오 로그인 창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닫히고 내가 카카오 뉴스픽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뉴스픽 창이 열리고 카카오를 딱 누르자마자 로그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카카오 로그인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쿠키 값 가져올 때까지 열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쿠키가 가져온 다음에 뉴스픽 정보를 막 가져오고 링크 생성하고 트윗에 대한 세션을 가져올 때까지는 열려 있어야 돼요. 약간 구성을 바꿀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그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대한 쿠키 값을 가져오는 요 상황까지 보면 여기 코드 보면은 맨 밑에 보면 트위터가 열렸을 때 클로즈 해버려라 드라이버를 그 창이 닫힐 거예요. 창이 닫혀버려요. 네, 닫혀버립니다. 여기에서 조건문을 걸어놨잖아요. 너가 뉴스픽에 대한 로그인을 할 때는 그냥 이거 닫지 마. 근데 트위터에 대한 그 로그인을 해서 쿠키 값 가져오고 세션 맺어진 다음에는 닫아버려 이렇게.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열정파파님, 네, 어렵습니다. 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계속 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관심 있고, 그래서 저도 코드를 짜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더 파이썬에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코드를 지금 바로 나눠 드릴게요. 아까 뉴스픽 채팅방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찍어 드릴게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들어오시면 코드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의 메인방에 없으셨던 분이 많은데 그냥 자유롭게 사실은 탐탐님, 뭐 네이스트님, 마크님 워낙 궁금한 게 많고 워낙에 아시는 것도 많고 해서 말이 많으시는데 그 대화가 약간 어렵죠. 단축 용어들 막 쓰고 하는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방은 프로그램 방이 아닌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뉴스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셔도 아마도 탐탐님이나 아마도 시스테그님이나 아마 다른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자, 코드 나눠드려야죠. 어디 있는 거죠? 코드가? 잠깐만.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어디 뉴스픽에다 놔뒀나? 네. 트위터에다 놔뒀겠군요. 트윗.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플랫폼별로 계속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 나눠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API 버전이고 이건 리퀘스트 방식. 예, 요걸로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트위터 리퀘스트, 뉴스픽 리퀘스트 방식입니다. 네. 네. 그거를 나눠드릴게요. 제 개인정보는 여기 안 남겨져 있으니까
카카오 로그인 할 때는 카카오 아이디와 패스워드 써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나눠드릴까요? 네. 방에는 이렇게 여러 방이 늘어나서 너무 싫으시겠지만 각 방마다 그 아마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코드가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될 거잖아요. 버그들 발생하고 그럴 때 계속 나눠드릴 테니까 나가시면은 약간 손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코드를 드릴 테니까 안 들어주신 분 없죠? 네. 17명. 행복한 대왕고래님. 닉네임 좀 바꿔주시겠어요? 메인방에서 쓰는 걸로? 아까 용감한 벨루가님은 계속 안 바꿔주시는데, 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네, 지금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은 이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오픈방 지금 채팅창에 찍어드렸습니다. 네. 애플 아이디로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가능해요. 사실은 아까 요거 방법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요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요걸 띄워서 애플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뉴스픽을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해 놓으시고 닫고 그 다음에 이 로그인하는 부분에 로그인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해 버리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아까 찍어 드렸었죠. 요 명령어는 찍어 드렸고 블로그 정보도 드렸기 때문에 예, 예. 지금 45번 9245번 포트로 열렸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파워쉘에다 치시고 트위터 로그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애플 거면 애플 로그인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시카인가요? JSCA님. 아, 네. 오늘 얘기했던 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많은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세션 만들고 쿠키 값 가져오고 막 디버깅 모드에 막 네. 어, 사실 근데 이런 그 컴포넌트라고 해야 될까요? 단위 단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사용을 적절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예, 많이 어렵죠. 불타님한테는 쉽겠지만 불타님도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약간의 수고스럽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포스트 겟방식이라든가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쿠키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개발자가 꼭 아니어도 이런 거는 그냥 이론이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하면 되고 제가 지금 코드 안 드렸죠? 아, 코드 드렸구나. 예, 위에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받으시고 1번 써주시겠어요? 17분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18분이 지켜야 되죠? 예,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음. 저쪽 카카오방에다 찍어주세요. 카카오방에다 1번. 불타님, 네, 네, 네. 그러시면 되죠. 집에 가서 저거 링크는 그냥 남겨둘게요. 어차피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숫자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카카오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녹화되어 있는 거 중단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중단하고 해당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 다시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